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파일을 재생을 했죠. 자체 제보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글쎄 제보센터를 통했든 어떻게 됐든 결국 궁극적으로는 명태균 씨한테 나왔겠죠. 그 명태균 씨 말은 이제 자기를 보좌했던 다른 친구가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니까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녹음을 했고 그거를 명태균 씨가 누구한테 들려준 거를 이제 그 사람이 녹음을 했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거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 제보한 사람, 실제 녹음한 사람은 명태균 씨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녹음을 한 거를 자기가 고용한 사람한테 전달해 준 거기 때문에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아니죠. 당선인 시절에.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의 또 다른 녹취가 있는데 그걸 공개했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오빠 명선생 처리 안 했어? 명선생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러니까 나는 했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안 쳐라, 안 쳐라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끊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 이제 김 여사한테 왔다는 거겠죠. 선생님, 윤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김영선 공천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거를 명태균이 자기가 고용한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간의 오간 대화 내용을 명태균이 다른 데 전해준 그 발언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한다. 그리고 호칭도 오빠다. 이런 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걸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2022년 5월 9일에 통화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5월 10일 그 다음 날에 실제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거든요. 그게 6월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보궐선거입니다. 전략 공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 공천하기 전에 통화다. 그래서 5월 9일 통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은 이제 이게 중대범죄다. 이렇게 엄청나게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중대범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를 하니까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당시라는 건 2022년 5월 9일이죠. 5월 10일에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5월 10일 0시부터 대통령입니다. 5월 9일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 시절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당시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근데 통화 녹음 파일에는 당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들이 많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돼 있죠. 이거는 단순히 명태균이 하도 자꾸 김영선 공천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다 된 것처럼 좋게 얘기했을 뿐이다. 실질적인 팩트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다. 이런 투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 말은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얘기는.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다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뭐 명태균이나 이준석이나 윤상현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는 전략공천은 경쟁력이 월등해야 된다. 이런 당원 당규상 원칙만을 명태균한테 설명했을 뿐이다. 그리고 자기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천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관련 없다 이거죠. 그 윤상현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 대통령한테 보고 역대 공관위에서 그걸 대통령 당선인한테 가져가서 보고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이 11명이었는데 지금 해체된 지 2년 됐다. 자, 근데 보고했는지 딴 사람이 보고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자기는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입장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대통령이 명태균과의 발언에서 했다는 2022년 5월 9일 공관위에서 가지고 왔길래 김영선을 해주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가 우선 입증이 안 됩니다. 그거는 공관위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됩니다. 물론 이 발언은 부정할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근데 이게 듣기 좋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사실과 거리가 뭘까?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실제 가져갔고 윤 대통령이 실제 공관위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적어도 51%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의 심증이죠. 심증.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물증은 이준석 대표나 근데 이준석 대표 자기 관여 안 했다고 하고요.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그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딱 잘라서 부인하거든요. 그러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이 되면 진실규명을 하기가 어렵고 진실공방 비슷한 국면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이걸 대통령실은 물론 당연히 부인하겠고 윤상현 공관위원장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진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정치적 공방만 오가고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자, 우선 설령 이 육성 녹음에서 나오는 게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은 뭐 법률가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5월 9일에 지시를 했고 그 영향이 5월 10일까지 미쳐서 실제 공천을 받았다. 김영선 전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은 공무원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뭐 영향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으려면 5월 9일에 지시를 하고 대통령은 당원입니다. 당원이 공천에 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죠.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공천해줘 라고 이방호 사무총장한테 지시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누구를 공천 주라고 하는데 당에서 안 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 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에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당선자죠. 근데 그 사람의 의견 피력을 했다고 쳐도 당에서 우연히 일치했다. 그래서 김영선 공천받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5월 10일, 그러니까 5월 10일 0시부터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때부터 실제 결과 발표가 있을 때까지 한 번 더 대통령이 이 사실을 챙겼다. 그러면 그거는 공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5월 9일에 해주라 그러는데 당내에서 말이 많네? 이 얘기는 당내에서 뭐 안 된다든 둥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네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월 10일에 결과적으로는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당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당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공천을 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썼고 당의 결정이다.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느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상 행한 행위는 아니다. 그러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 당선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 육성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에 나오는 것이 팩트상 전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위법 행위는 아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육성 발언이 나왔다고 지나치게 지금 흥분하고 있지만 하나씩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그걸 법률적으로 과연 엮을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명태균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게 뭐 명태균이 듣기 좋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약간 면이 깎이는 거는 틀림없죠.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뭐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듣고 그래 제가 얘기했듯이 그건 아마 사실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좀 면이 깎이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문제될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확실하게 해명을 한 셈이고요. 이걸 뒤집을 만한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만한 물증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민주당의 흥분 상태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파장은 없는 것 아니냐. 법률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